가 져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65세 이상이 40%가 안 좋다는데 실망하실 거 없고 이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하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오늘 들으시면 해결이 나옵니다. 노력하시면. 그러니까 내 몸에 모세혈관이 막히느냐, 유령혈관이 되느냐 아니냐는 내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미세혈관,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결코 미세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그래서 소홀히 여겼던 모세혈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나 티벗으로 함께해 주세요. 아니 아까 앞에서 교수님들이 온몸에 막 그물망처럼 촘촘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큰혈관 같은 거 피떡이 져서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그만큼 촘촘하게 많은데 이것도 어딘가가 막히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네.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음식 다 싸가지고 대전 집이 있어요. 네. 그 집에서 이제 애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밥도 먹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딱 쭉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우리 흔히 말하는 큰 혈관, 이렇게 만져지는 혈관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도착해서 이 단선도로 갔다가 집이 저 보이는데 골목이에요. 갔더니 뭐 쓰레기 차도 있고 뭐 공사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보이지만 음식을 못 전해주는 거죠. 애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애들 울고 난리 나죠. 그래갖고 딴 길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꾸 딴 길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애들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이 이제 노화 현상뿐만 아니라 돌연사로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조금만 대전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이 막히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모세혈관이 막히면 큰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치환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모세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힌 모세혈관이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 첫 번째는요. 관상동맥 깨끗. 이유 없는 가슴 통증 알고 보니 모세혈관 협심증이다. 근데 그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뚫어야 된다고 늘 그렇지 모세혈관 협심증이란 거 처음 들어봐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가슴이 아파요. 빨리 뛰어도 아프고 계단 올라가도 아프고 특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누구 미워하고 화나면은 아주 뻐그러지게 굉장히 아파서 병원을 가서 CT 찍어도 혈관 나오잖아요. CT 찍으니 괜찮대요. 또 딴 병원 갔더니 뭐 혈관 조영술 합시다 해가지고 입원해서 팔로 관어서 찍었더니 막힌 데 없다고 스텐트 시술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근데 어디로 가라면 정신과로 가라요. 이게 정신병이라서 어떤 분들 정신과 2년 다니고 또 아프니까 통증이니까 다니시다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이 미세혈관 협심증, 모세혈관이 기능이 안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놀라운 거는 여자 심근경색의 한 20%가 이걸로 오고 이 급성 협심증의 30%가 오는데 이 남자들은 좀 많지 않아요. 이 통계를 보면은 여성이 남자보다 한 5배가 많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여성분들은 생리하시잖아요. 참 불편하시지만 그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다 보호해주는데 생리가 끝날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때부터 모세혈관 기능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개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분들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니까 되게 이제 폐경이가 와서 오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쓰러져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밝혀져서 치료 방향에 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심지어 정신과를 가라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이라도 좀 이걸 찾아내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거를 X다 이렇게 불렀다면서요? X? 네. 네, 그 여성분들이 쓰러지시는데 검사에서 뭐 혈관 조영술에서 막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야? 무슨 병이야 했는데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상해 있는 것. 특히 저는 이제 심장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심장에만 오는 게 아니라 뇌, 뭐 간, 콩팥 다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드로맥스,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낼 때 신드로맥스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내요. 이제는 모세혈관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딱
밴드가 생겨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료를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 막 큰혈관들이 건강하면은 사실은 걱정은 안 하는데 오늘 모세혈관이라고 보니까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협심증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큰혈관이 막히면 막 대반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가 모세혈관은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따끔따끔할 정도가 이게 증상이 어떻게 나뉘어져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증상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빨리 뛰거나 계단 올라갈 때도 아프시고 또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답답하고 아프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막그 흉문하고 얼음물에 손 넣으면 하얘지는 똑같은 원리가 이 모세혈관에 지금 손도 그런 거고 심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CT나 혈관 조영술이 다 정상이라 그랬는데 이 운동부하 검사라고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뛰는 거 병원에 가면 붙이고 뛰는 거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뛰게 되면 피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혈관이 기능이 떨어졌으면 그때 양성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양성이고 다른 CT 아주 정밀한 검사가 음성일 때 이걸 하고 그때 혈관 조영 수술할 때 특수한 약을 집어넣으면 모세혈관 침증이 확진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협심증 증상 외에도 아까 전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걸 골목길이 막히는 거에 비유를 네.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신에 나타나는 갑작스런 이유 없는 통증도 또 모세혈관이 막혀서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혈관 기능 이상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위가 특정 부위가 아프면 그 부위의 근골격계 이상이 원인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움직일 때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보다 적게 먹고 움직임을 많이 했다던가 평상시 1시간씩 내가 운동을 하다가 그날은 3시간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그쪽 다리 쪽이나 이런 쪽에 근육은 뭉치고 심장은 힘들어서 더 펌핑을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산소가 잘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젖산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교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운동하시는 거일 때는 네. 운동량을 조금 늘리실 때는 먹는 거를 조금 그 순간이라도 간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계속 여기저기 아프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근육이 나이 들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수축하시면서 아픈 거거든요. 결국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 그 밑에 혈관이 조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칭을 우선으로 하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증상들은 갱년기